여러분들, 중국에서 유학하는 한국 유학생들 많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많나? 옛날에 나 때는 진짜 많았는데. 내가 04학번이에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베이징에서 유학을 했는데, 그때는 진짜 한국인 유학생 전성시대였어. 진짜 많았어요. 요즘도 많나? 근데 이거는 옛날부터도 문제였는데, 유학생이 많긴 한데 중국 학위를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인정을 잘 안 해줘. 물론 중국에는 유명한 대학들도 많고 훌륭한 대학교 많죠. 너무 많은데,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일단 중국 대학교에서 졸업을 했다라고 하면, 나 때도 그랬고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어. 중국 대학교 졸업이라고? 일단 좀 경계를 둬요. 일단 좀 경계를 하면서. 왜냐? 지금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혹은 중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새로운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자, 일단 왜 중국의 학위를 약간 좀 경계를 하느냐? 일단 중국에는요, 졸업장과 학위 위조 산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국의 좋은 대학교들은 당신이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졸업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졸업을 못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러니까毕业证이 아니라 지혜예정을 줘요. 그러니까 넌 졸업했다, 졸업장을 주는 게 아니라 너 여기서 그냥 4년 동안 공부는 했어, 공부를 했다라는 증명만 주지 졸업장은 안 줘요. 왜? 그만큼 성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주 많은 한국의 학생들이 중국 가서 유학하면서 많이들 놀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한국 학생들끼리 막 모여 다니면서 유흥이나 즐기고 말이야. 그러면서 졸업할 때는 성적이 안 되니까 졸업을 못하고 그냥 4년 정도 다녔다라는 증명서밖에 못 받아오는 거야. 근데 그건 졸업장이 아니니까 얘는 그냥 고졸인 거야. 대학교 졸업을 못했으니까.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한 명 중에 대학을 졸업을 못해가지고, 대학교 4학년이잖아 보통, 4년제잖아요. 걔가 거기를 졸업하기 위해서 그 대학을 6년을 다녔어요. 실제로 제 굉장히 친한 친구 얘기인데, 청화대학을 나왔습니다. 청화대학은 굉장히 중국에서 1위 하는 대학이야. 청화대, 칭화다시 알죠? 청화대학교인데, 걔는 청화대학교를, 솔직히 그런 대학교도 들어가기는 쉬워. 유학생이 학비도 많이 받고 많이 내고 하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잖아. 들어가기는 쉬운데, 하지만 너 들어올 때는 쉽지만 넌 나가기는 어렵다 이거야. 네가 정말 여기 이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제대로 된 성적을 땄을 때, 그때서야 너한테 졸업장을 주지. 너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성적 안 나오잖아? 졸업장 말고 그냥 4년 동안 공부를 했다라는 증명만 한 개 떼주고 끝이야. 넌 그냥 고졸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졸업했지. 나도 졸업하고 이제 웬만한 애들은 다 졸업했는데 걔가 졸업을 못했다는 거야. 걔는 거기서 계속 우리 졸업하고 한국 들어왔는데 걔는 거기서 계속 학교를 다녔어요. 5년째 때도 졸업에 실패하고 6년 다녀가지고 졸업을 성공해가지고 졸업증을 가지고 들어왔어. 걔는 지금 이제 대기업이지. 대기업에서 지금 대기업 과장인가 부장인가? 아무튼 연봉도 어마어마하고. 걔가 왜 그렇게 대학을 오래 다녔냐면 게임을 너무 많이 했어요. 물론 그 친구는 지금도 취미 생활이 정말 게임밖에 없어요.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 친구예요. 스팀 알죠 여러분들? 스팀, 그 게임 플랫폼. 스팀 위에 있는 게임 걔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취미 생활이 게임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자기는 술도 안 마시고 어디 가서 허튼 돈을 안 쓴대. 돈 쓰는 거라 해봤자 한 달에 스팀에서 게임 한두 개 사는 거래. 근데 그 게임 한두 개 사봤자 10만 원도 안 한대. 한 번 나가서 술 마시면 요즘 10만 원, 20만 원 쉽게 나가잖아. 우습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하는 얘기는 게임은 되게 건전한 취미 생활이라는 거야. 근데 맞아. 그거보다 더 건전할 수가 없어. 하지만 지금은 친구가 이제 사회적으로 자리도 잡았고 대기업도 다니고 하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지. 근데 대학교 때 게임을 그렇게 많이 했으니 이제 학점 다 못 따고 이제 졸업을 못 해가지고 6년 동안 해가지고 땄는데, 아무튼 좋아. 이런 졸업증을 따가지고 가져오면요, 한국 오면 졸업증을 가져왔을 때 졸업했구나 하고 바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중국에는 가짜 졸업증서부터 시작해서 가짜 성적표, 가짜 학위 인증서, 심지어 대학 시스템에 등록된 가짜 졸업 기록까지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논문 대필, 이것도 중국의 큰 문제고, 수많은 중국에서 유학을 하던 유학생들이 졸업을 못해요. 너무 놀았으니까. 근데 빨리 한국은 돌아가야 되고 대학을 계속 다닐 수는 없고, 그런 애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학위 위조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도 중국 내부에서 자국 학위를 그렇게 신뢰하는 편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누가 면접을 보러 왔어. 청화대학 나왔대, 베이징 대학교 나왔대.
중국에서조차도 일단 의심을 하자. 그러면서 이런 거를 인증해주는 기관이 한 개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중국의 교육부. 이건 해외 학위 인증하는 부서고. 아무튼 중국에서 그런 중국 대학의 학위도 중국에서도 약간 좀 경계를 하고 해외에서도 경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중국 대학 졸업했다 하면 성적표 이런 거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학력 서류 같은 거 추가 제출 요구하고 학교에 직접 확인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논문 졸업 이력 재검증도 하고, 특히 뭐 일부 기업에서는 그런 몇몇 중국 대학의 졸업증은 약간 좀 특별 관리 하는 그런 라인이 다 있대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한국 기업에서 중국 대학 졸업장 내밀잖아요. 그게 이제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진짜 중책을 맡기는 자리일수록, 신입이든 뭐든, 신입도 대기업은 얘가 여기를 졸업 안 했는데 위조된 졸업증으로 여기 들어오면 안 되잖아.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가서 유학을 할 한국 유학생분들은 꼭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졸업을 하고 리얼한 찐 졸업증을 따서 들어오길. 근데 이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중국 대학에 대한 시선인데,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건 또 이제 역으로 중국 교육부 산하에 중국 유학 서비스 센터 CSCSE라는 곳이 있어요. 이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서에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한국 대학 15곳을 해외 학위 인정 목록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한국 대학 학위를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한국 대학 15군데를 여기서 중국 애들한테, 그러니까 중국 학생들이 요 대학, 한국에 있는 요 15개 대학 가서 유학을 하고 학위를 따와봤자 이거 중국에서 그 대학교 졸업장 인정 안 해줘, 이렇게 된 거야. 왜냐고요? 자, 봅시다. 일단 중국 내에서 학위가 인정이 안 되면 일단 취업 불가,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응시 불가, 그 다음에 국영기업, 대기업 지원 불가. 그러니까 중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지 말라는 학교가 아니라 가면 인생이 망하는 학교가 되는 그런 학교들이 대한민국에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학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중국 대학생들은 한국 유학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의 이 유학 서비스 센터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상대로 대학들을 한두 개씩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리기 시작하면 중국의 유학생들은 유학할 수 있는 대학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근데 지금 채팅창에 왜요? 왜 그러죠? 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잖아. 이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일단 명시적 기준이 없습니다. 재정 문제, 뭐 교육의 질 문제, 불법 학위, 아무것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혹시 그런 거 아니야? 한국에 진짜 여러분들 뭐 속된 말로 하면 뭐 지잡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대학들, 이제 곧 문 닫으려고 하는 그런 대학들은 리스트에 올린 거 아닐까? 그건 또 아니야. 지방사립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립대도 있어요. 국립대 정상 운영 중인 대학까지 다 포함된 거야. 단계적으로 누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7월에 대학 5곳을 제외시켰고 10월에 15곳을 추가해서 2025년 한 해만 총 19곳이 지정이 됐대요. 이거를 지금, 이게 한국에서도 기사가 났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중국이 한국 연예계에 내린 한한령 아시죠? 한국 연예인들은 중국에서 활동 못해. 한한령. 이게 대학판 한한령이라는 거야.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 가서 유학 많이 하면서 학비 많이 내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어떻게 보면 한국 대학의 주 수입원이 될 수 있잖아요. 원래 그래. 대학들은 유학생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옛날에 내가 중국 가서 유학할 때도 유학생들 학비가 무조건 비싸요. 근데 진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해.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생들이 오면 유학생들 학비가 비쌀 수밖에 없어. 외국인이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비용 다 합치면 한국 학생들보다는 무조건 비쌀 거란 말이야. 그게 꽤 큰 수입이 되는데, 중국 쪽에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국이 외국한테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권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야, 잠깐만. 한국 뭐 서해 구조물 가지고 문제 제기해? 지금 미국이랑 계속 같이 가? 중국이랑은 이제 관계가 안 좋아? 오케이. 한국에 있는 대학들 블랙리스트 다 올려. 중국의 학생들한테 다 알려. 한국에 이런 대학에 유학 가면 국내에서는 학위 인정 안 해준다고. 그러면 중국 학생들은 한국으로 유학을 안 오겠죠. 그럼 한국에는 또 일정의 수입이 또 줄어드는 거야. 별걸 다 규제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대학판 한한령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한 개가 한한령이랑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일단 공식 발표가 없어요. 지금 그 대학들 명칭 발표가 안 됐어.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 허가, 심사 단계에서 슬쩍 차단을 해버리고 민간 판단, 기술적 문제를 핑계로 대고 있고, 만약에 이게 외교 문제로 불겨지면 중국에서는 또 발 뺄 거예요. 아니 우리 그런 정책 없다. 옛날에 중국이 한국에 내렸던 한한령이랑 똑같은 패턴입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요? 겁나 많아요. 근데 이 일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한국 상대가 아니었죠. 하는 얘기는 정치적 이유가 절대 아니다. 학위 관리 차원이다. 개별 기준은 비공개다. 그러니까 지들만의 기준이 있는 거야. 정말 불합리한, 납득이 안 가는, 그러니까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중국 내부에서는 야, 이 대학 가지마, 학위 인정 안 해주니까. 왜냐고? 그딴 이유 없어. 그냥 가지 말려면 가지마, 이런 거예요. 일단 한국의 사드 이후에 연예계 콘텐츠 이런 것들 한한령이 내려줬죠. 그 다음에 일본과 대만에 대해서도 대학 관리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랑 비슷한 케이스고, 옛날에 호주 유학 제한 때도 똑같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걸 지금 갑자기 한국에 이런 거를 이렇게 미리미리 규제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런 것들도 다 자기들의 카드가 한계가 될 수 있어. 자, 지금 왜 이걸 건드렸느냐 보면 일단 지금 중국 내부 상황을 일단 봐야 됩니다. 청년 실업률 통계 사실상 폐기했죠. 너무 심하니까. 이제 통계 없어요. 근데 지금 뭐 비공식적으로는 청년 실업률, 왜냐하면 요번에 대학 졸업생이 2200만인데 2000만이 직업을 찾지를 못했대. 200만만 취업이 되고. 그럼 이게 실업률이 얼마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업률이 지금 80% 이상이다, 90%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떤 데는 50% 이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중국은 이제 이 통계를 사실상 폐기를 했고, 근데 그 와중에 중국 내부에서는 공무원이랑 국영기업 취업 경쟁률은 여전히 세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유학파 관리 강화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은 한국 유학은 상대적으로 싸고, 그 다음에 서구식 학위 외피를 쓰면서 사상 문화적으로 관리가 어렵다. 그러니까 애들이 중국 애들이 한국 와서 유학을 했어. 유학을 했는데 물론 한국에서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다시 중국 돌아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한국 오니까 이렇게 자유롭단 말이야? 내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지? 이러면서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변하고 중국 정부를 반대하게 되면서 깨어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말라고 하면 이거는 외교 문제가 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면 손해보게 만드는 방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쪽에서 왜 중국 유학생들 한국으로 유학 안 보내? 우리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거지. 근데 중국에서 만약에 중국의 유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하고 유학 금지하는 그런 학교들 리스트를 계속 늘려가면 한국에도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의 유학생이 한국에서 감소를 한다면 거기도 이제 약간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있는데, 중국의 유학생 감소는 학생 몇 명 줄었다라는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사회 곳곳에 깔린 중국 자본, 중국 소비, 중국 인력 의존 구조가 동시에 흔들리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유학생은 어떻게 보면 어느 나라든 똑같아요. 유학생은요, 그 나라에 있어서 안정적인 외화 수입원이에요. 하지만 이 외국 유학생,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이 만약에 없어진다면 일단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곳은 지방대학이죠. 특히 지방대학은 수도권의 상위대학보다 지방대학 쪽이 중국 유학생 의존도가 꽤 높습니다. 수도권의 상위대학들은 중국 유학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왜 지방대에서 중국 유학생의 의존도가 높냐? 일단 등록금 전액 납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장학금은 적어요. 그 다음에 기숙사부터 어학연수, 부대 비용까지 이게 다 외국 유학생들이 와서 하는 소비들이야.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은 되게 큰 현금 흐름이에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외국 유학생들은 똑같아. 그런 현금 흐름, 외화벌이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상호 관계 이런 거를 존중하지 않고, 그래 니들은 중국으로 유학 와서 중국에다가 니들 나라 돈 팍팍 써. 하지만 우리는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 유학생들이 니들 나라로는 이제 유학 가는 거를 점차 줄여 나가겠어. 약간 이런 심보인 거야. 부동산이랑 약간 비슷해.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외국인이 중국 와서 부동산 살 거면 우리는 70년밖에 안 줘. 70년 뒤에는 다시 우리한테 돌려줘야 돼. 하지만 중국인이 해외 가서 부동산을 사잖아? 영구 소유야. 그 중국인이 그 부동산을 영구 소유하고,
그 중국인은 중국 정부의 영구 소유야. 그럼 그 뜻은 즉 외국의 그 땅은 중국 땅의 영구 소유가 되는 거야. 완전 불공평하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중국 유학생이 빠지면 좀 중소대학교나 아니면 지방대학교는 좀 어느 정도의 타격, 어떤 대학은 굉장히 큰 타격까지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일단 대학교가 타격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가 타격받느냐? 그 대학 주변의 상권입니다. 그 동네 경제. 예를 들면 뭐 원룸, 고시원, 뭐 어학 연수생들 대상으로 하는 학원, 그리고 뭐 중국 식당, 뭐 중식 프랜차이즈, 그리고 뭐 생활용품, 뭐 휴대폰 개통, 뭐 자영업자들이 뭐 여기 소비 등 중국 유학생들도 뭐 똑같은 학생이니까 나가서 소비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대학교 주변에 있는 상권들도 함께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따지자면 일단 지방 쪽 혹은 중소대학교들이 타격이 제일 크지만 그렇다고 수도권은 문제가 없냐? 그것도 아니야. 수도권에도 중국 유학생들 엄청 많거든요. 진짜 유학생 말고 그냥 어학당 학생들도 진짜 많아. 그냥 한국을 맛보기 위해서 놀러 온 애들, 집에 좀 살고 그런 애들이 어디 있느냐? 신림, 회기, 해화, 홍대, 요런데 신촌, 요런데 아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 유학생들은 보통 월세를 살고 그 다음에 가격보다는 접근성을 훨씬 더 중요시하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유학을 왔으니까 장기 거주잖아요. 하지만 얘네들이 없어지면 그 대학 근처의 뭐 임대업이라든지 다양한 업종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중국이 이걸 노린 것 같아. 그러니까 중국은 여러 방면으로 한국을 쪼이면서 이게 다 나중에 한국이랑 외교를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다 협상 카드로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또 노동시장에는 또 중국 유학생들이 여기 와서 그냥 뭐 공부만 하고 돈만 쓰다 가느냐? 그것도 아니야. 중국 유학생들은 그냥 학생이라기보다는 또 노동시장에서도 약간 보조 인력으로 일을 많이 합니다. 알바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편의점, 식당, 물류 보조, 그 다음에 통번역, 관광 면세 관련 이런 데서 중국 유학생들이 알바를 꽤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중국 유학생들이 줄어들면 이쪽 인력들도 줄어들 수 있죠. 물론 뭐 이쪽 인력들은 뭐 다른 동남아 국가도 사람들 많으니까 다른 나라 유학생들로 대체도 할 수 있는데 중국어가 필요한 곳은 이제 중국인을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런 쪽에도 약간의 뭐 채용 문제가 살짝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했듯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좀 중국이 외교적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이 이렇게 유학생 학위 뭐 대학 이런 거를 관리한다는 것은 한국의 교육, 인재, 생태계 일부를 중국이 조절 가능한 변수로 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언젠가는 뭐 협상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이것도 협상 카드로 한 개 쓸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 유학생은 그냥 중국에서 막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냥 노동하러 온 사람들이랑 또 달라. 중국에서 막 그냥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 그러면서 막 여기 일하다가 막 사라지고 불법 체류자도 되는 그런 중국인들은 뭔가 한국 입장에서는 되게 손해고 막 어떻게 해서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국 유학생은 또 약간 좀 역할들이 달라. 노동시장에서도 좀 다르고, 그리고 중국이 노리는 진짜 목표 중에 좀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한 개는 그냥 뭐 한국 대학 죽이기 그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중국 유학생의 해외 이동을 허용된 루트로만 제한하겠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최상위 대학 소수 몇 개, 그 다음에 중국과 협력 프레임이 있는 대학, 그리고 정치 이념 리스크가 낮은 대학.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서 그냥 대놓고 막 반공산주의 막 이런 거를 가르쳐. 그런 대학은 당연히 블랙리스트에 올리겠지. 하지만 어떤 대학에 갔는데 그 대학 안에 가니까 시진핑 박물관도 있고 중국을 찬양하는 것도 있고 야, 요런 대학은 괜찮겠는데? 정치 이념 리스크가 낮은 국가. 근데 이제 한국 정부 대학이 대응하고 있는 거는 지금 뭐 개별 대학 문제다, 학사 관리를 개선하겠다, 중국과 협의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중국 쪽에서 중국의 인적 자원 통제 정책이죠. 이건 뭐 협상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중국은 점점 이런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그게 자원이 될 만한 것들, 그건 이제 점점 중국 쪽에서 이제 다 움켜줄 거예요. 옛날에는 뭐 사드 때는 이제 한한령, 뭐 드라마, 영화, 한국의 가수들 이런 것들 다 금지를 했고, 이제는 이제 대학가, 이제 또 뭐까지 금지를 시킬까? 별걸 다 이제 통제하기 시작하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국 유학생들 지갑에 5만 원짜리 두둑히 놓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유학생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한국에 와서 그냥 일하러 들어온 중국 노동자들이랑은 완전 달라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진짜 외화벌이의 꽤 큰 수입원이야. 중국 유학생들 일단 유학생들 자체가 해외에서 유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집안이 좀 살아. 집안이 좀 사는 집안이기 때문에 뭐 여기 와서 뭐 월세를 내든 아니면 뭐 이런저런 거 소비를 하든 뭐 나가서 밥을 먹든 술을 마시든 소비를 꽤 하는 편이야. 그리고 이거는 일반 유학생 얘기고 더 큰 애들은 이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유학이 주 목적이 아니야. 그 집이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일단 자기 자녀를 한국으로 유학을 일단 보내놓고 걔 머리 위로 걔한테로 이제 자금을 막 이제 빼내는 거지. 그런 애들이 이제 막 80억 이렇게 현찰 가지고 와가지고 막 저쪽에 평창동에 주택 한 개 사버리고 약간 그런 애들이야.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제 뭐 물론 뭐 중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 부동산 시장에다가 막 집을 사기 시작하면 뭐 부동산 가격도 실제로 뭐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실수요자들한테 피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중국 돈의 유입이 한국이란 나라의 경제한테는 이게 도움이 되니까. 근데 중국도 이제 그게 큰 한 지출이라는 걸 알아챈 것 같아. 옛날부터 알았겠지.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것까지 이제 손을 건드리는 거야. 유학생들이 한국 가서 돈 쓰는 것도 그것도 어마어마한 한국한테는 어마어마한 외화벌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우리가 관리하자. 함부로 못 나가게. 우리한테 잘 보이는 대학한테만 유학생 넣어줘. 그 유학하기 인정해줘. 나중에 한국이 또 중국이랑 또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네? 반대된 생각하네? 그때는 한국 대학 싹 다 블랙리스트. 한국 대학 모든 대학의 학위는 중국에서 인정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으로 절대 유학 못 오지. 그냥 단순히 한국으로 와서 그냥 탈출하려는 애들 빼고는. 물론 그 중에 스파이 활동하는 애들도 있어요. 정부에서 보낸 애들 있어. 무조건 있지. 미국에서 이미 얼마나 많이 잡혔는데 한국에 없을까봐. 지방대학 교수들은 외국 학생들 유치에 엄청 신경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대학들은 외국 유학생들의 그 유입 그리고 그들이 내는 학비가 굉장히 필요하죠. 간절하고.